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마 회원분들이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이제 소통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닌 분들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의 목적은 회원이 아닌 분들을 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회원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 듣는데 좀 불편하거나 좀 생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셔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오전 그 시황 전에 보냈잖아요. 보내드렸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다우라든지 어떤 나스닥, S&P 50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뉴욕 증시에서 그 3대 지수가 모두 다 좀 아주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이야기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날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전 시황에는 그날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장도 역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기대해보자, 좀 주시하고 있어보자, 뭐 이런 오전 시황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뉴욕 시장은 그 최근에 이 반등폭의 꽤 많은 부분, 거의 절반 가까이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의문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회원들 분 중에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날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오전 시황에 보면 그 주소를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그날의 그 핵심은 뭐냐면, 흔히 뭐 이런 거겠죠. 1% 이상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때의 조건은 신저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신저가 이후에 뭐 한 4일에서 뭐 그 이상 되는 어떤 그 기간 안에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1% 이상 혹은 뭐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그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날이겠죠. 그래야지만 거래량이 느는 거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면 조금 뭔가 시장이 전환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그간의 어떠한 시장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하락을 돌리려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매수자이겠죠. 그리고 이 반등을 나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와야겠다, 혹은 이익 실현해야겠다, 뭐 어떤 전략이든 간에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잖아요. 근데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결론은 매수세가 월등히 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어떤 조건이 지수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안에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거래량 안에서 특히 매수자들이 우위에 서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락하던 시장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그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조건을 갖는 것이고, 그 이후에 추세가 장기적으로 갈지 최근에처럼 여기서 빠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내용을 보면 여기 1번에서 2번이라고 써 있는 건데요. 1번에서 2번 정도 구간, 그러니까 그날이 나오고 이만큼 오고서 훅 빠져버렸는데, 그날 이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1번에서 2번 구간에 대량 어떤 분산 과도 거래들이 좀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보일지 나중에 긴 추세로 갈지는 아직 모르나, 일단 시장의 하락세가 진전되고 이 진전이 일단 단기적이든 추세적이든 반등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날이 그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흔히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기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그날이라고 이제 합니다. 잠시만요. 헬기가 지나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언제나 과거의 것을 가지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신저가를 찍고 여기서부터 아주 가까운 한 2주 안에 어떠한 그날이라는 어떠한 지수의 형태가 나온다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추세를 돌릴 만한 에너지는 갖춰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봤더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론은 매수자들이 우위에 있더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신규 매수자라면 그날이 오늘이니까요. 오늘 같은 날 신규 매수를 하는 것 혹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좀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의미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04%가 지수가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전일보다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고, 다만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에 비해 확실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의 내역을 좀 보면 이렇게 되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 이상이긴 또 하지만 과거로 좀 봐야 돼요. 최근 몇 년 사이 때 그날이 나왔을 때 몇 프로 지수가 상승함으로써 진짜로 추세가 전환되었는지를 좀 참고하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주 여유 있게 1% 정도라고 했지만 1% 이상 훨씬 많이 1.5%, 2% 정도까지 미국 시장처럼 그렇게 상승을 해줄 때가 완전한 날이기도 하죠. 일단 그날이라고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싸움에서 매수자가 월등히 우위에 서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을 좀 보면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분명히 싸움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늘었고 그 거래량이 는 것을 봤더니 매수자가 우위에 서야 되는데 매도자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수는 분명히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건 아주 좋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사실 그날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거를 보통 저는 과도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도거래. 이런 과도거래는 사실 조금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도거래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을 때가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이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고, 그죠? 과거에 붙어 있던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늘었지만 사실 지수는 별 볼 일 없었던 안의 내역을 살펴봤더니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론은 그 끝이 하락으로 결국은 매도자가 승리를 하는 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처럼 지금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많이 는 건 아니라서 과도 거래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날이라고 어떤 표면적인 어떤 형태는 갖췄지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뭔가 좀 미직지근한 날이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그날이 나오면 한 80% 정도의 확률로 과거 예전에 저희가 조사를 이건 그저 조사인 거죠.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건 일일이 다 해봤어요. 대신에 프로그램으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미국 시장 차트가 나오는 구간부터 해가지고 한국 시장도 해서 쭉 봤더니 80% 이상 정도 추세가 전환되더라라는 것의 어떤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 활용을 하는 건데요. 오늘이 그날 혹은 어떤 과도거래 이 중간에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럴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시장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변동성 지표에서 다른 조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어디서부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요 정도였던 것 같네요. 이 정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은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초록색 선이 꺾여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일부 잡혔다라고 판단하고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 방향성을 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일단 방향성을 잡아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잡아주진 아직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죠. 아주 대세가 크게 2월 달부터 2월, 6월, 9월, 그러니까 10월 초겠죠. 10월 이렇게 하락하는 이 과정 안에서 단순 반등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추세적 어떤 무언가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은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의 내용을 보아하니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싸움에서 좀 치열했고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기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좀 안 좋을 수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되겠죠. 뭐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다라고 해보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 애들 돈들을 다시 빼간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조금 여태까지 봐왔던 어떤 과거 역사를 보면 좀 의아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돈이 유출된 것들의 어떤 통계를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통계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고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이 금리에서 수익을 내려고 들어오는 자금은 없고요. 그만큼 일단은 그건 아주 고마운 일이겠죠. 다행인 일이고 다만 이 하나만으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환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을 때 금리까지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상황이 올 때 그때 자본을 유출하는 것이지 단순한 금리 차이로 인해서 자본이 유출되진 않는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통계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의 어떠한 금리 이슈는 저는 그닥 그렇게 아직은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금리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다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을 100% 찰떡같이 이렇게 믿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무언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어떤 과거 어떤 그 경제 전문가는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어떤 급락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당연해지는 새로운 어떠한 새로운 것이 아닌 이제는 당연한 것이다. 이제 시장은 변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봐서 꼭 미래도 이럴 것이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일단 저는 요렇게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업종 안에 있는 뭐 코스피 지수, 코스피를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도 나누고 뭐 이렇게 보면 통신, 섬유 이렇게 업종별로 쭉 분류해 놓은 것들을 보고 이거는 뭐 미국과 어떤 글로벌 시장의 지수들, 뭐 이거는 환율 뭐 이렇게 좀 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좀 보는 것이 그 순간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 옆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봉 모양들 나와 있잖아요. 봉 모양들. 저는 이 봉 모양들을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만약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시장이 만약에 오전 혹은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랗게 쭉 떠 있다 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확실히 약세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고요. 거꾸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나열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붉게 나오면 오늘 시장은 나름 선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을 있는 그대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들쑥날쑥한 게 확실히 있고요. 도치 형태라고 하는 흔히 도치 형태의 이런 캔들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시작가와 종가가 같은 하지만 그 안에 변동만 있었던 이러한 캔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캔들을 과거에는 어떤 반전형의 의미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상승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런 도치형의 캔들이 나오면 혹은 이런 캔들들이 여러 개 나올 때 반전을 한다든지 하락하고 있던 캔들이 이 도치형 캔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게도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다 의미를 두기보다는 추세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호소다 고이치라는 일목균형표를 쓴 사람의 책에서 보면 이게 상승 중일 때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도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계속 상승이 이어지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연결해주는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이 도치가 나온다고 반드시 추세가 빠지거나 이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치를 추세선상 안에서 확인하자.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중간에 나오는 도치형 캔들은 그냥 상승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다리다라고 보고 하락 중에도 도치형 캔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캔들이 만약에 하락으로 이어지면 이것도 그냥 하락이었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도치형 캔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도치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겠죠. 잠시만요. 일간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우리 코스피도 역시 비슷하죠. 코스피 지수도 그래요. 지수도 도치형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그리고 엊그제죠. 엊그제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종가가 비슷했고요. 똑같았죠. 그리고 오늘은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이런 도치형 캔들이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며칠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치형 캔들이 중요한 것은 그 며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 중에 도치가 나왔을 때, 그 며칠 동안의 캔들이 상승으로 간다면, 이거는 그냥 상승을 이어주는 것, 혹은 하락으로 빠진다면, 여기가 변곡점이었구나. 이 뒤늦게 알 수 있는 거지, 이 당일날 정확히 무언가를 알 수 있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하락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도치형 캔들이 나와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락에서 횡보를 하다가 도치형 캔들이 나왔는데요. 한 2, 3일, 적어도 많으면 한 일주일 정도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이 상승으로 이어진다. 혹은 이 하락으로 이어진다.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무언가인 이 도치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도치형 캔들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희가 장 거의 끝날 때쯤 한 3시 정도인가요? 그때 말씀드리기는 오늘 일단 그날로 보자. 다만 그날로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 일단 종목에 관련해서 대응은 하지 말자.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일단 도치형 캔들, 최근에 이런 횡보하는 이러한 종가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은 늘었지만 매수자, 매도자의 우위를 알기 좀 어려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에 조금 더 신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수 상위를 좀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를 좀 보면, 일단 특이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에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몰려들었다라는 것,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삼성 SDI라든지 삼성 전기 거의 다 캔들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코덱스 코덱스 코스닥 150, 그렇죠? 이건 다만 인버스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보면 오늘 매수 상위에 그리고 기관들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에서 보면 아,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실적이 우량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했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순매도 금액들 오늘 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을 보면 여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코스닥의 모습이 그리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다행히 분명히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도 상승을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변동이 확실히 좀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뭐 바이오주들이 좀 안 좋았다.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회계 관련해서 조금 징계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좀 바이오 관련된 쪽들이 좀 많이 빠진 경향도 있는데요. 바이오 관련한 쪽은 신라젠이나 뭐 HLB나 이런 쪽은 분명히 나중에 임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엄청난 회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혹은 어떠한 뉴스로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급등을 한 주식이 기대감에 어떤 반하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라젠과 HLB 같은 종목은 아예 안 하는 게 일단 속 편하고요. 그쵸. 정말 확인되고 나서 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부터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고 뭐라고 할까요? 그것들보다 오늘 일단 의미 있게 좀 봤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에 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막 하락하는 이 약세장에서는 보통 우량주이든 뭐든 종목들은 대부분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수의 영향 혹은 최근에는 ETF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영향들 그리고 매도가 이어질 때 오히려 더 매도를 부추기는 반대 매매들 그리고 혹은 뭐 공매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과 조금 실적이 우상향하고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빠지는 때는 종목들이 전부 다 많이 빠지죠. 근데 대체로 실적이 정말 눈부시게 좋은 종목들은 지수가 이제 바닥을 잡아줄 때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종목들로 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TCK인데요. TCK라는 종목 역시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보조지표를 좀 많이 무언가를 좀 많이 깔고 보죠. 이렇게 보조지표를 많이 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딱 하나가 저는 가장 혹은 많아도 두 개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많이도 깔고 뭐 아예 없이도 보고 다양하게 보긴 하는데 제가 느낀 건 이렇게 보조지표를 많이 까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결정하는데 분명히 저항을 받습니다. 이런 많은 보조 지표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많이 까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가 뭡니까? 이렇게 굳이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려보면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나?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할 때 지수보다 2배, 3배 정도 반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은 저는 TCK라든지 케어젠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좀 보기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삼성전기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색으로 쳐놓은 여기를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이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횡보를 할지 혹은 아예 확 뚫고 올라가 버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오늘 이 중요한 이 여기를 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이름이 비슷하죠. SK SK 일단은 뭐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이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TCK나 뭐 이런 종목처럼 영업이 회사의 어떤 내용은 상당한데 좀 빠진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들. 이거를 한번 제가 하나만 보면 SK 머티리얼즈를 보면 이게 시장을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시장을 딱 그려보면 시장은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있죠. 같은 장소에서 SK 머티리얼즈를 보면 어떤가요?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시장과 같이 분명히 하락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장보다는 월등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일단은 잘 타고 이 중심선에서 돌려 나간다면 아마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은 20만 원대입니다. 지금이 18만 5,800원이니까요. 20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20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20만 원이 넘는 것, 이 20만 원 금액을 주가가 시원하게 넘고 첫 번째 이 조정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구간에서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는 실적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실적을 아예 그냥 볼게요. 저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는 33, 과거에 33, 28, 26, 28, 29. 그러니까 30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영업이익을 유지하는데 그런 회사의 ROE가 내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28%를 예상하고 ROE가 30%대가 나온다. 근데 이 회사의 ROE는 그런 식으로 20%, 25%가 넘는 이 높은 ROE를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것. 이거 자체는 ROE의 속성을 잘 아신다면 재무제표가 이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회사는. 이거를 조금 보면 한번 카페에서 한번 봐보세요. 회사의 회사 내용을 조금 오늘은 좀 길게 설명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볼 거는 이것을 한번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주 힘든 거를 이 회사가 해내는 모습이 과거부터 보면서도 아주 특이해 있는데요. 어떤 우려라든지 어떤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매출 매 분기마다 한 번도 분기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2년 연속 이렇게까지 강한 회사는 한 번은 폭발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3년치에 훌륭한 실적을 거뒀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이익이 폭발하는 이런 시기에 주가는 그때부터 치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SK 모티리얼즈가 일단 실적에서는 일단 합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게 한번 볼까요, 이 회사를? 지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확실히. 길게 보면 이렇게도 느낄 수도 있겠죠. 한 번의 추세가 잡혔고 이제부터 하락 추세. 여기도 한 번의 추세를 다 소화했고 이제부터 하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어떤 파동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 전고점을 보란 듯이 넘는다면 그것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넘는다면 그때부터 제대로 물량을 많이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이 18만 5천 원이니까요. 5,800원이니까 20만 원 이 안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도 아직은 돌아 나가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뭐 마찬가지예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오늘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분명히 괜찮음에도 주가는 좀 오랫동안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 회사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 회사 실적을 보면 실적을 보면 제가 예전에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긴 한데요. 실적 전망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이번 내년에 EPS 증가율이 약 50% 정도, ROE 역시도 한 30% 정도가 나오는 사실 이 정도의 수치면 몇 개 없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그런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좀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근데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2019년도에도 좋은 쪽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에서 소재 관련한 애들, 미디어 쪽 애들, 그리고 게임주 일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몇 종목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쪽들, 전기차, 그 다음에 중국 내수와 관련한 애들 혹은 화장품 쪽들, 그 다음에 5G 정도,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일부 어떤 강력한 해자가 있는 기업들, 뭐 TCK나 더존비전이나 뭐 이런 회사들, 최근에는 서울옥션도 어디에 속하기는 좀 뭐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급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가총액이 2천억 살짝 넘는 회사라서 사실 저희는 매매를 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업종의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가격 이슈와 좀 무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재는 물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노이즈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출나죠. 삼성전기는 어디나 쓰이는 회사니까요. 만약에 삼성전기가 무너진다면 저는 일단 그렇게는 아직은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보통 시장의 어떤 주도주들이 무너지는 과정은 쫙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참으로 횡보합니다. 한참을.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에는 아직은 삼성전기가 어떤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어떤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 아직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예전에 한번 대표적으로 주도주가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내용을 좀 끝내볼까요? 요렇게 보면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주도주들이 이렇게 가고 나서 무너질 때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바닥을 찍는 이런 곧 천장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보통. 근데 주도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하락이 진행되는까지는. 그래서 보통 공매도의 중요한 시기는 이쪽 언저리가 실제로 공매도인 것이고, 실제로 이 고점에서부터 한참의 시간이 걸린 이후에 공매도의 타이밍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러한 패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게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면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확실히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오늘 나온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을 일단 주도주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상당히 좀 암울한 이야기이긴 하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역시도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을 시가총액 1, 2, 3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것이 만약에 고점이 논란의 그런 말이 맞다면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오늘 좀 갑자기 좀 내용이 좀 벗어나긴 했는데요. 일단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종목은 실적이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이 돌아가는 구간에서 홀딩을 해서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는 며칠 좀 봐보자. 왜냐면 이 도치형 그리고 어떤 과도 거래인지 그날인지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긴장을 완전히 풀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 시황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